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비 전략 미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합창봉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탄핵 이슈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최대 잠복 리스크로 부상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 변수 속성상 그 향배를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실제 탄핵에 대한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 시장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네. 우리는 탄핵은 우리가 선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겪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확실히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지난주부터 많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 FBI 코미 국장의 해임 관련 때문에 좀 부담이 됐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특별 특검도 만들게 되고 또 지명도 하게 되고 탄핵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은 현재 공화당의 의석수를 생각한다면 또는 탄핵의 내용에 관해서도 뭔가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고가를 보였던 미국 정시 기준으로는 이번 주에 사실 저는 좀 다행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인가요? 300포인트 이상, 나스닥이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지 않나 싶었는데 또 마침 미국 정신 그걸 좀 돌려주는 분위기였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부러 일시적 차익 실현의 빌미가 제공됐다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보여준 실적으로 인한 상승세를 다 커버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급격한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미국 증시는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같고요. 다른 한편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래도 탄핵 이슈가 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 전후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또 기업 실적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통화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또 나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완전히 지금 기업 펀더멘털 측면에서 훼손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일시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조금 가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팔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데, 일단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다음 주 FMC 의사록이 있고, 5월 마지막에 베이지복이 있고, 6월 중순경에 6월 금리 FOMC 결정이 나오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도 인상하는 것도 좀 내려가는 거 아닌가?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 확률이 조금 내려갔습니다만은, 그도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 확률만으로 인상을 하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를 한다는 거죠. 99%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막상 연준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4월 고용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연준의 독자 노선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심한 약달러도 연준의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흘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트럼프 노이즈는 물론 정치적으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지나친 조정률에 대한 경계는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만은 2300포인트 지금 되게 얼마 포인트 차이 안 나면 10포인트 정도인데 안차기는 조금 힘들었다는 평가가 조금 높죠. 일단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23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삼성전자의 약세는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삼성전자의 조정 때문에 다른 섹터 이번 주에 핫했던 코스피 키워드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사드 보복 조치 완화에 따른 화장품주, 면세점, 중국 소비주의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물론 이제 오늘 특사가 중국으로 갔죠. 어제 갔죠. 면담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기대감이 가장 큰 키워드였고요. 그러면서 업종별로 상승률을 보면 다른 개별주도 많습니다만은 가장 강력했던 것은 지금 현대차가 오늘도 상승하는 것처럼 오늘 현대차가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주사 전환 체제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접어들어서 이 지주사 전환 요건에 대한 강화라든지 규제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순환출자 고리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과 삼성 SD의 상승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법 규정이 강화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 조금 더 드리죠. 자회사의 지분 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사주의 의결권은 제한되는 그림을 가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여러 복잡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업들은 이 지수사 전환에 좀 푸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주가 이번 주 코스피 기준으로 가장 강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일정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월요일 날 일단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들 체크를 해 주실까요? 네, 뭐 유럽은 요새 조용하기 때문에 마크롱 당선이 조용하기 때문에 뭐 재무장관 회담은 글쎄요 그리스 뭐 재정 위기 이런 이야기를 빼고 나면 큰 부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같고 오늘 아마 시장에서 개별주가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좀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으로 좀 거론이 되죠. 약간 너무 급등이 심합니다만 안암전자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그쪽을 테마를 붙이는데 5월 20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아마 홍콩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하만 인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과연 삼성그룹 입장에서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또 뭐 보통 이제 한국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원래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 전략 PR, 기관 PR이 있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알파고와 이창호 구단입니까? 네, 바둑 대결이 있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의 또 커제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4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뭐 제가 왜 이 이슈를 이야기 드리냐면 워낙 지금 시장에 큰 테마가 없다 보니까 또 알파고가 다시 시장이 조금 화두가 된다면 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또 다음 주 초에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시장에서 쭉 체크를 해봐도 인공지능 관련주가 딱 이거다는 별 없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는 흐름에서 보니까 한때 인터넷 전문 은행과 같이 움직였던 브릿지텍이라든지 뭐 셀비스 AI, 오픈베이스 상당히 다 개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을 좀 차지하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AI주 관련주인데 글쎄요 또 어느 정도 알파고가 또 선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벤트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붕 뛰어넘어서 목요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펙 정리회의가 나오죠. 근데 오펙이 사실 지난주에 벌써 반합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6개월 연장 이야기였는데 12월까지였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나왔던 이슈에는 아니다. 내년 3월까지 9월까지 연장을 하자. 그리고 러시아도 동참을 하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25일 오펙회의에서는 아마 이번 사전에 모의한 오펙의 감산에 대해서 추가 감산에 대해서 3개월을 더 추가하는 거죠. 여기에서 합의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50 수준의 조금 못 미치는 유가는 상당히 견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뭐 금통인데요.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거의 동결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은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리아라든지 북한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G7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논의할 것 같고 또 하나가 과연 온실가스라든지 배출 환경 문제와 그런 데는 파리 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실행하는 여부도 이번 G7 회담에서는 조금 거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투자 조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다음 주 후반 같은 경우는 파리 협정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먼저 좀 짜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2,300선을 안착한다라고 보고 잡고 들어가도 좋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2,000이면 네. 2,000, 네. 뭐 3,000이면 3,000. 네. 2,300이라는 게 이제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네. 이제 워낙 올라왔다가 5월 8일이었죠. 우리가 대선 전날 올라왔다가 지금 쉬고 있다 보니까 안착 여부도 많이 관심이 가는데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아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꼭 그러니까 2,300 탈환 안 해도 뭐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조정 속에서 다른 종목이 양호하다면 시장은 좀 견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공략 세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지주사 이 관련 섹터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화, CJ, LG, GS 대부분 지금 상당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지주사가 뭐 자회사 실적 이슈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LG 같은 건 그래요. LG라든지 뭐 GS, LS 이런 이쪽은 이미 그거 다 끝내놨습니다. 더 이상 지주사 손댈 게 없어요. 근데 하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좋다면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만은 코스닥은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소재 이번 주 제보들로서는 후공정 종목까지 좀 움직였어요. 제가 종목 이게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그리고 연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FPCB 이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